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희 이제 잠시 전에 그 권동호 부장님이 인용을 했었던 신영증권 자료는 신영증권 그 박소연 이사님, 저희 3프로에 자주 또 나오시는 분이죠. 그분께 또 감사 인사를 꼭 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대신해서 전달 드립니다. 자, 3프로 그리고 샴프로. 여러분은 머리를 아침에 감으십니까? 저녁에 감으십니까? 요 저녁에 감아야 한다라는 파와 아침에 감아야 한다라는 파로 나뉘었는데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샴푸로 감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예,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샴푸 함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대표님이 저희 요거 방송 출연해 주시느라 그 매일 아침에 뉴욕 증시 관련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시티타임즈라는 네. 곳에 기사 송고를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그거를 늦추셨다고요. 이번 주는 제가 네. 편집국장한테 네. 미안하다고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3%가 더 급하다 그랬더니 또 우리 네. 시티타임즈 편집국장 네, 양보를 하더라고요. 양해해 네.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스닥이 좀 많이 올라서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조금 놓이는 빨간색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쵸.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가 이제 0.69% 이제 일간 단위로 올랐고요. 나스닥이 이제 1.56% 올랐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벌써 10년물짜리가 4.342%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예,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신에 달러 인덱스는 103.34로 약간 좀 그냥 약보합으로 예,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유가라든지 뭐 금 가격은 약간 변동 없이 이제 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금값 관련해서도 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추이를 최근에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해봤고요. 주요 이슈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계신 건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어제 이제 저희가 주요 이슈로 보시면은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잭슨홀 미팅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부의 어떤 컨트리 가든 대응책 사실 요거 두 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제 시작은 약간 약세 그쵸. 좀, 예, 출발했는데 결국 시장이 이제 뭐 오후장으로 가면서 중국에 대한 컨트리 가든 대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위기예요, 시장이. 요건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네. 거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라왔다.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약간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IT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와 같은 이제 전반적인 경기 민감 소비재들이 간만에 좀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을 좀 끌고 올라온 이제 그러한 게 어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밤에 끝난 그런 뉴욕 증시의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요 중국 관련한 이슈는 어떻게 좀 해결 기대감이 있는 사실 건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컨트리 가든 때문에 뭐 온통 유튜브라든지 뭐 다 보시면은 그냥 중국 당장 망한 듯이 막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저희 쪽도 그렇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사실 생각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제 이제 중국 정부가 저 기준금리를 1년물은 한 3.5에서 10bp 내라고 3.45%로 내렸어요. 그런데 5년물은 4.20%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한 15bp에서 20bp를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 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컨트리 가든 이 위기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컨트리 가든의 어떤 좀 자기들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대처 방안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냐면 효율적인 대처 네, 예. 방안이라 하면 예. 요거 빠져나와 뭔가 리스크를 뭔가를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 하는 빠져나가기 그런 위해서? 느낌이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트리 가든이 작년에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1.74조 원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늘 113조 원이거든요. 근데 부채가 1.44조 위안이에요. 259조 원이에요.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자산이 더 커요. 그러면 갚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올해 상반기 손실이 한 550억 위안 우리나라 동안 10조 원이 났어요. 그럼 연말까지 가면 한 25조 원으로 이제 손실폭이 커진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재무구조를 보면은 이 컨트리 가든 채권 발행은 한 717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13조 정도가 발행이 돼 있고요. 반면에 이 채권은 전체 부채의 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대출입니다. 은행 대출입니다.
그럼 은행 대출이 거의 9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이 부동산 산업은 정부에 있어서 이 통제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뭐 기타 등등 뭐 분양 수요도 줄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운된 거죠. 그래서 8월 7일 날 사실 컨츄리 가든이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죠. 296억 원 지급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미국 거예요. 달러로 발행된 건데 위안화 채권은 아니에요 아직. 위안화 채권이 거의 70%고 그 조금만 한 채권 중에서 위안화 채권이 70%고 달러 채권이 30%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먼저 달러 채권 먼저 30일 유예를 받기 위해서 일단은 디폴트 선언을 한 거죠. 저는 근데 혼자서 막 생각한 게 중국 기업도 자꾸 달러로 된 거 돈 안 갚으려는 거 그냥 미국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사실은 이게 그런 생각도 지금 막 했어요. 정부하고 이제 부동산 건설사들의 기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출을 막아버렸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하고 은행 대출하고 아니면 PF 같은 파이낸싱이 이제 줄을 같이 이게 동시에 이제 자금 조달이 되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 사실 다 은행 대출이에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자금난에 쪼달리거든요. 그러니까 헝다도 마찬가지고요. 대출만 풀어주면은 사실 다 해결되는데 정부가 안 풀어주니까.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뭐 위안화부터 디폴트 선언했다가는 정부에서 난리가 나니까 그쵸. 일단 미국에다가 디폴트 선언해 갖고 외부적 압력을 정부한테 가한 컨셉이죠 지금. 그래서 헝다도 지금 보시면 먼저 미국부터 먼저 채권을 디폴트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어제죠 어제 중국 정부가 예상치보다 금리를 덜 내리고 대신에 지방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 그냥 단기 유동성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고 컨츄리 가든에 대한 자구책을 먼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자산 팔아라. 그러면 갚으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컨츄리 가든도 지금 막 약간 좀 화가 난 고민하겠죠. 거죠. 아니 대출을 풀어달라는데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게 파악이 되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컨츄리 가든발 뭐 리먼 브러드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의 경제 모델이죠. 네. 요 모델에 대해 이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약간 안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중국 ADR들이죠. 중국 주식 ADR들은 다 상승을 해버렸어요. 네. 반대로. 그래서 컨츄리 가든이 어제 이제 시작하면서 좀 문제를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문제는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그 오셨던 이제 우리 저희 권동우 전문위원 부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세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는 아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중국의 부동산 산업에 대한 침체라는 것은 어차피 경기 사이클이죠.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저희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오후장 들어가서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을 했고. 저기 양봉을 그리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한 120선까지 좀 밀려야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음 안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한데 60일선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이제 조정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4,300까지 저희가 조정을 봤었는데 4,300 초반까지 이 정도까지 S&P는 지금 이제 기술적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양봉을 그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13,500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한 그 이상에서 한 60일선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 조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국채 이걸 이제 D 차트를 먼저 볼게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빅스 지수가 보시면 이제 어제 꺾였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확실히 보통 이제 연초 이후에 이게 지금 연초 이후 차트인데 거의 17에서 18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그 평균까지 치고 지금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시 한 13까지 내려간다고 보면은 다시 이제 지수상으로 본다면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S&P하고 나스닥의 박스권 상단. 예, S&P는 한 4,600 정도가 되겠죠. 네. 그 정도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지는 충분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모멘텀이 뭔가가 문제가 되겠죠. 예, 모멘텀이 뭔가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채권발 모멘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이 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저희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채권 국채 수익률 2년물하고 10년물 보여주는데, 이 이제 파란색이 10년물이에요. 10년물인데
어제 또 올라갔고 지금 4.342%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왜냐하면 기존의 박스권인 3.3에서 4.4%를 뚫고 지금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위가 지금 천장이 뚫려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시는 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의 뭐 분석 쪽에서는 4.8까지도 지금 아주 강하게 보고 있거든요. 4.8%까지인데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4.6% 정도까지. 왜냐하면 가장 큰 게 지금 미국 신용위기 강등이거든요. 요 강등 감안한다면은 미국 국채들의 이제 YTM이죠. 수익률은 죄송해요. YTD를 썼네. YTM입니다. 네. 요건 저기 YTM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 박스권에서 한 60bp 정도는 올라가는 게 맞다. 네. 저희가 봐서 한 4.6% 정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열어둔다. 예. 왜냐하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디폴트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이제 섹터별로 다시 한번 이제 연초부터 훑어봤어요. 네. 예,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회색 색깔이 헬스케어. 네, 그렇습니다. 요게 아니군요. 아닙니다. 맨 요 위에 가운데 있는 있는 게 S&P 500이에요. 네네. S&P 가운데. 죄송합니다. S&P 500이 연초에 한 15% 성과거든요. 요 위에 지금 세 개가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IT군요. 세 개가 딱 그냥 우리가 눈에 봐도 딱 나옵니다. IT,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 테슬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텔레콤 서비스, 쉽게 해서 애플 같은 이런 네네. 데가 딱 여기가 눈에 보이는데 최근에 하락폭이 되게 세죠. 그다음에 물론 이제 S&P는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네. 요 밑에 이제 여기 이제 경기 이제 방어주로 보시면 돼요. 뭐 컨슈머라든지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너지. 최근에 이제 에너지 뛰는 살짝 모습이라든지 올랐죠? 그렇죠. 예. 에너지가 이제 빨간색이 좀 탁 튀는 모습이 좀 네.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 요 회색도 살짝 이제 눈에는 뭐 확 밀리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눈은 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분 많은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IT하고 이런 위에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들 그 텔레콤 서비스들이 사실 PER이 되게 높아져 있어요. 40에서 50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주도주로 끌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네.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올라갈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여태까지 못 올랐던 경기 방어주들이 한번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쪽은 사실 뭐 그렇게 필수비료 쪽은 그렇게 또 그 실적이 나쁜 편이 아니고 대부분 다 괜찮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 대부분 좋았어요. 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한번 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정말 이런 멱살은 잡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좀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네. 할 수 없이 이제 또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올랐는데 당연히 들고 나오셔야죠. 두 개가 다 결국 이제 멱살을 끌고 올라왔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앞에 그 부장님이 또 이제 그 캐퍼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캐퍼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미 논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시설 지금 증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갖고 뭐 괜찮은데 어제 일단 8.47% 올랐어요. 네. 예, 469달러. 뭐 시초가에 못 잡으신 분들은 뭐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시는데 일단 HSBC는 목표가를 780달러까지 올려버렸어요. 네, 거의 상승률이 아직도 한 30~40%가 더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려하시는 게 지금 PER이 244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예. 그다음에 대신 이제 포워드 PER이 59배라는 거죠. 근데 저는 포워드 PER이 연말까지 갔을 경우에는 저는 한 51배까지 더 떨어질 걸로 지금 봐요.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지금 2분기죠. 실적 나오는 게 매출이 111억 달러. 그다음에 분기죠. 주당 순이익이 2.34달러로 죄송합니다. 111억 달러에 2.07달러로 네. 지난번 1분기보다 1분기 매출액이 72억 달러였거든요. 거의 한 30% 넘게 지금 매출이 상승한 건데 이런 기조가 앞으로 3분기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3분기도 한 124억 달러까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가장 큰 기조는 이제 수요죠. 수요고 생산만 맞춰주면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사실 AI 쪽에서 보시면은 뭐 MS 빙하고 구글 바드하고 바이드의 어니봇 요 세 개가 사실 뭐 다 점령하고 있죠. 아직 뭐 그 이상까지는 이제 없는데 앞으로 이제 네이버, 야후, 텐센트, 더우인까지도 이제
진출할 거고 네. 뭐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아마 매출을 감안하시면은 저희는 한 550달러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테슬라. 테슬라. 예, 테슬라는 그냥 저가 매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저가 매수된 거. 베어드에서 300달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네네. 이제 저희는 200달러 깨지면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깨지네요. 예, 안 깨지네요. 저가 매수인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작년에 130만 대 팔았는데 올해 지금 전반기가 90만 대, 그러니까 연말까지 180만 대 정도 나오는데 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영업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13에서 15%가 났어요. 네. 근데 올해는 10% 정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가격을 다운시켰으니까. 네. 그런데 대신에 매출은 작년 분기 평균이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한 240억 달러가 나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파이를 키워서 이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런 생산 시장 시장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네요. 그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이제 완전히 고가로 가면은 네. 대중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가격을 괜히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업 마진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간다 그러면은 네. 지금 PER이 한 65배인데 이제 포드 PER은 60배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한 55배까지는 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도 전략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걸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야기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채에 관련한 투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뒀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쵸. 내일 내일 한번 또 전달을, 보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레나루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채팅창 굉장히 훈훈하네요. 여러분들 내용보다는 일단 오늘 뭐 내 엔비디아, 내 테슬라 올랐으니까 이렇게 침묵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같이 웃어요. 예, 미래중년 코나님의 아직의 그도 오늘 재밌게 저도 잘 봤습니다. 내일도 이런 훈훈한 분위기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